우리가 실검에도 순위가 2등 뭐 이 정도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평창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북한 그런데요. 미사일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 미사일하고도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이 사람 하면서 다시 한번 예.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거를 아주 보여주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 트럼프가? 네. 이거 뭐 트럼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트럼프가 이게? 인정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의 이 중국하고 G2하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업기도 어렵고 미국과 동렬에 서기도 어려운 아주 냉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즉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거는 예루살렘의 소유지는 결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지인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 예. 또한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가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이제까지는 뭐 교황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의 공유지로서 놔뒀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종교의 공유지.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두 개의 수도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 종교적 수도로서 미국은 팔짱 딱 끼고 아이 그래 해보라고. 그리고 물론 미국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는 매우 가까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공유지 수도 정치적 수도로서의 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딜레이를 한 거예요. 모든 역대 묵시적으로만 쭉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수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오늘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의 이 대사관을 옮기겠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식 선언한 거예요. 오로지 미국만이. 1969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냥 타국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인정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이 유대교의 그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그 옛날에 이제 성경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꿀과 뭐 벌꿀이 흐르던 바로 그 땅인 거죠. 예. 하지만은 기원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기원 후에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팔레스타인들이 몇천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저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파워가 셌고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그 힘의 논리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유대교의 파워에 상당히 억울하게 좀 현재 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전쟁까지 치른 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들이 너무 황당하고 또 고통도 많이 치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교황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트럼프는 네. 왜 중동의 영린을 건드렸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 스캔들을 뭐 덮기 위한 물타기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주류 세력입니다. 이른바 미국에서의 와습이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미국의 와습이라는 건 뭐 백인에다가 뭐 앵글로색슨에다가 그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이제 이 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미국의 와습이라는 주류에는 이 주류로 변신한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도리스 데이라는 이제 배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커드슨 다 미국식 이름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전 이름들을 보면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물론 이제 키파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 까만 모자 쓰는 아주 종교를 사수하는 이 골수 이 종교적 유대인도 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서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렇죠. 자신들의 정체성은 뿌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고 있지 유대인이다.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습 속에서의 그 주류를 이루는 유대인 파워에 대해서 트럼프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언도 했었고 공약으로서요. 대통령 전에.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동시에 난 이렇게 약속을 지키잖아 이러면서 자신들의 친구들 자신들을 후원해 주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한 거다. 이것이 이제 국내적인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Great America Again. 우리는 미국의 이슈에 천착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국내적인 시선으로 국제적인 시선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트럼프 특유의 왜 몰아치기, 뭐 엉뚱한 카드를 갖고 허를 딱 찔러가지고 그래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말하자면 대팔레스타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방치되거나 또는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참 트럼프답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쿠시노. 네. 마사이 쿠시노도 유태인이에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유태인을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든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주지 소로스, 칼 마르크스. 그러네요. 그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다음에 미국의 이 법률. 의료, 그다음에 과학, 문화, 금융 이거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죠. 근데 이 3억 5천만 명이라는 건 참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선진국 중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느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없어요. 예. 그만큼 미국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그린카드를 얻고자 하는 희망 미국인들이 미국에 몰려들어서 이민으로 이렇게 불린 건데 3억 5천만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공식적으로는 2%밖에 안 돼요. 700만 명. 그러나 이 700만 명이 미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언론, 병원, 과학, 예술 특히 대중예술 분야에 있어서 나탈리 포트만이라든가 또 절세의 미녀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예술 쪽에 아이작스탄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정경화 씨나 김용욱 씨가 굉장히 고전을 했던 게 아이작스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 유대인들 아티스트만 끌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뭐 방송에서 공정성을 잃을지 모르지만 좀 지독한 데가 있죠.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그렇죠. 거기 뭐 그 유대인들의 그 세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보면은 셔일록이 유대인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또 그러나 유대인들은 순환을 통해서 더 우수해진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홀로코스트 예. 즉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나치즘의 반유대 정신이 유럽을 그냥 몰아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이 희생된 유대인의 비극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너무 했다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 율법 우리도 탈무드라고 아는데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율법화되고 그래서 조약을 따지는 거라든가 뭐 분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제 법조 뭐 이런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그 보호하는데 아주 굉장히 집착이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걔는 유태인의 정통입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거기에 대한 가설이 있긴 하지만 엄마가 확실하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얘가 내 아들인지 내 그런 느낌이 딸인지 있어요. 이거 의심하잖아요. 예. 그 인류사에서의 모든 의심이 거기서 비롯됐는데 그렇지만은 엄마는 확실하죠. 딱 고쳤어요. 딱 고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네. 어머니들의 유대식 교육.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 서적을 보면 뭐 유태인 엄마처럼 질문해라 이런 책도 어마어마하죠. 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엄마들 너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 엄마는 오늘 너는 어떤 질문을 선생님에게 했니? 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수한 민족인 것. 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 금융이라든가 이 아주 고급스러운 상거래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뉴욕에 가보면 47번가가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예. 거기가 주이시 스트리트라고도 불려요. 아. 왜냐하면은 하도 이제 뭐 이 생명의 위협도 있고 제2차 세계연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갖고서 튈 수 있는 거. 딱 다이아몬드 몇 개만 가면 그게 전 재산인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쿠시노 같이 또 이렇게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유대식 교육을 받고 또 열렬한 유대 신자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고. 아우 크게 미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렇게 되면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렸다 유혈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 어떻게 보세요? 유해 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장 강력히들 반발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 중동의 화약고에다가 말하자면 트럼프가 성냥불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알게 될 거예요. 예. 트럼프가 불장난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협상의 그 달인으로서 미치광이 전략으로 얻어내는 게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로 옮기는 데는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4년 내지는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재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지지율로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몰라요. 진짜 우리 그 안영환 원장이 맨날 하는 게 정치는 몰라요 하는데 네. 모르죠. 그리고 트럼프가 돼도 걱정이고 저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돼도 걱정이네요. 이거를 완전히 이전 준비하다 정태기를 쓰는 거 어떡할 거야. 아닙니까? 이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혼돈으로 트럼프가 몰아넣었다. 아.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어쨌든 저는 잃은 것이 많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황당하다는 사람이 더 많죠. 네.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 층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무역 그 특히 이제 철강, 자동차, 네. 그다음에 FTA를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네. 것은 자기를 지지했던 백인 중하층, 네.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쪽 사람들의 지지와 약속도 지키고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분 지지층 후원금을 결집. 많이 내는 사람들. 네. 그렇지만은 우리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봉도사도 예. 국회의원 해보셨지만은 후원금 10,000원, 20,000원 내는 분들 전화 오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다 받아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분은 큰 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트럼프의 큰 손들. 이건 또 이제 재선을 가기 위한 후원금 모으는 과정. 뭐 이번에 별로 이제 돈도 안 쓰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 돈도 진짜 한 네. 6분의 1이니까 7분의 1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엔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깐풍 산부인과님. 깐풍 산부인과 뭘까? 깐풍기 좋아하시는데 저도 깐풍기 좋아하는데. 전 작가님 발음 좋아서 말씀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이, 감사합니다. 전 작가의 시선이 남다른 이유죠.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사회에 트럼프가 네. 이거를 한반도나 이쪽 중도 그 동북아시아 문제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저는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 예. 있어요. 자,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정치적으로 뭘 이렇게 누가 당선될 거다, 누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거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 트럼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멕시코에 이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겠다. 뭐 이런 거 공약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또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공약
가운데서 뭐 정말 저 끄트머리 공약이었고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끄집어내 갖고 트럼프가 던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철렁했을 겁니다. 와. 찍은 사람들은 그래도 얘가 이렇게 헛소리 하는 애는 아니야. 얜 약속을 지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우리 말한 대로 굿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트럼프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무리수 전략 이런 걸 하면서 철렁했던 게 뭐냐면 유권자들이 제일 철렁하는 게 뭐냐면 이 강도 없는데 다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유권자들이 철렁하죠. 그런데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진짜 다리를 세우면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자, 멕시코의 장벽이라든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저거 선거 비포 애프터고 그다음에 입금 전후가 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금 전후가 같다는 거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그냥 저기 뻥치시네요.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절대로 뻥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군사적 봅니다. 옵션에 대해서도. 저는 그리고 요즘 트럼프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밑에서는 상당히 뭐 북한하고 채널을 가지고 접촉을 했다. 이러지만 또 그 한쪽에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개발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심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에드벌론 띄우는 게 아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 아니 도대체 황당하게 이 정말 오밤중에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모토로 이 수도를 더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도 아닌데 수도를 옮기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줄까. 이건 트럼프의 스스로의 정치적인 하나의 이 상표 아이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아까 한 4년쯤 걸린다 그랬는데 네. 대사관 옮기고 그러는 게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옮기면 되는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렇죠. 외교는 외교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수도를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아스타나 그러니까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공하고 이제 그 지금 호치민이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이공이었잖아요. 예. 다 이제 호치민 시티에 호치민 있었다가 시티가 되죠. 예. 하노이가 수도가 됐잖아요. 베트남에.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세종시에 수도를 이전을 한다면 수도를, 예. 그거는 뭐 각 나라에서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네. 다만 이제 전 세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묵시적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이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언하는 것은 네. 법적 의미는 없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선언적 의미가 있고 대사관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을 동의해 준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성공을 했지만 예. 제일 성공을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미국의 유대인들이 제일 눈부시게 성공을 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트럼프가 전혀 예고 없이 이게 공약에 있긴 있었나요? 공약이 있었어요. 저 하위에. 네. 저 하위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이 큰 눈길을 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공약이라는 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또 트럼프가 이제 밴드웨건 효과처럼 막 사람을 불러오는 공약을 많이 했지만 이 공약은 왜 그러냐면은 굳이 거기를 수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지금 두 건드릴 군데에서 이유가 다 없는데. 수도라고 하고 있고 또 테라비브
기부라는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수도에서 모든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 카드를 던졌다는 건 저는 트럼프가 상당히 곰곰하게 생각한 전략적인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스텝도 다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요. 여기를 통해 갖고 트럼프는 반드시 얻어낼 게 있을 겁니다. 얻어낼 그리고 게 있다. 이미 트럼프는 상당히 많은 걸 얻었어요. 왜냐? 즉 이 친이스라엘 정책과 특히 자신을 지지했던 후원군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지금 체크 쓰고 있을 거예요. 수표 끊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에게 후원하자. 그렇죠. 야, 유태인들이. 700만밖에 안 되는데 미국 경제는 다 장악하고 있고, 그렇죠. 유럽 경제도 상당 부분 그럼요. 장악하고 있고, 네. 이제 유럽에서도 후원금이 몰리고. 그렇죠. 아주 이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돌면서는 무기 팔아먹게끔 잘해줬고, 그렇죠. 이제는 너네 나라가 돈 벌었으니 나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게 유태인인 조지 소로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존 로저스가 예.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 이렇게 지저분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냐. 난 이제 너하고 더 이상 펀드 안 한다. 그럴 때 조지 소로스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는 게 문제야.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속담이 있잖아요. 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그런 얘기 했나요? 근데 돈은 그렇게 써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권력을 더구나 투표를 통해서 밀어준 신성한 권력을 저는 그렇게 쓰는 거는 반대합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주 위험해요. 정말 힐러리가 조금 정신 좀 차렸어야 되는 건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7050님 세계 네. 평화는 유엔 결의를 상호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왜 불안을 조성하는지 우려가 큽니다. 지금 트럼프는 유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많은 국제기구에서 손을 떼고 있는데 그거를 또 꾸준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예요. 근데 또 그 북한에는 네. 자기들이 직접 가기 곤란하니까 또 유엔이 가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건 쓰겠다 필요한 하는 건 거죠. 쓰고. 그리고 이제 사실 뉴욕 한복판에 그 유엔이 있는데 보면은 뭐 차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미국은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공격하고 그러면 참 그거 보기도 좀 역겹다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당장 세계 다른 나라에서 네. 반발하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구심점을 잃었던 이제 이슬람 쪽이라든가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중동 쪽에서는 오히려 결집하는 효과를 줄 거 결집하는 아니에요? 효과가 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선이 딱 뚜렷하게 보이겠죠. 트럼프는 그것도 아마 노렸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한번 화끈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여주겠다, 실현하겠다 이런 것도 트럼프의 이 플랜 B와 C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700만? 네. 700만이면은 전 세계 1,500만이고요. 1,500만. 네, 진짜 그러니까 절반이 미국 내에서 미국에 이제 있죠. 네. 소수인데. 네. 다음 카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고. 다음 카드는 아마 대북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들이 몇천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저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파워가 셌고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들이 그 힘의 논리 그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 유대교의 파워에 상당히 억울하게 좀 현재 살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전쟁까지 치른 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들이 너무 황당하고 또 고통도 많이 치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고 교황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트럼프는 네. 왜 중동의 영린을 건드렸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 스캔들을 뭐 덮기 위한 네. 물타기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주류 세력이 우리가 실검에도 순위가 2등 뭐 이 정도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평창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북한 그런데요. 미사일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한 미사일하고도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우리가 진짜 이 사람 하면서 다시 한번 예.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거를 아주 보여주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 트럼프가 네. 네.
이거 뭐 트럼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트럼프가 이게? 인정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의 이 중국하고 G2하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업기도 어렵고 미국과 동렬에 서기도 어려운 아주 냉정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봅니다. 이른바 미국에서의 와습이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미국의 와습이라는 건 뭐 백인에다가 뭐 앵글로색슨에다가 그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이제 이 주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미국의 와습이라는 주류에는 이 주류로 변신한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도리스 데이라는 이제 배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커드슨 다 미국식 이름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전 이름들을 보면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물론 이제 키파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 까만 모자 쓰는 아주 종교를 사수하는 이 골수 이 종교적 유대인도 있지만은 네. 그것을 벗어나서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렇죠. 자신들의 정체성은 뿌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걸 잃어버리고 유대인. 딜레이를 한 거예요. 모든 역대 묵시적으로만 쭉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수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오늘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의 이 대사관을 옮기겠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를 만천하에 공식 선언한 거예요. 오로지 미국만이. 1969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네.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렇죠. 네. 그냥 타국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인정할 수도 없었죠. 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이 유대교의 그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그 옛날에 이제 성경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꿀과 뭐 벌꿀이 흐르던 바로 그 땅인 거죠. 예. 하지만은 기원 전의 얘기예요. 그리고 기원 후에는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즉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거는 예루살렘의 소유지는 결국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성지인 동시에 이슬람의 성지 예. 또한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가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이제까지는 뭐 교황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교의 공유지로서 놔뒀던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종교의 공유지. 그렇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두 개의 수도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 종교적 수도로서 미국은 팔짱 딱 끼고 그래 해보라고. 그리고 물론 미국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는 매우 가까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공유지 수도 정치적 수도로서의 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